토요타 산업기술 기념관을 한 4시간 정도 돌아보고요.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호텔의 주소가 일본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지를 않네요. 내비게이션 지도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부근으로 일단 검색을 하고 구글맵에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요.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까 비가 제법 쏟아지는데요. 빗길에서 안전운전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차에서 잠깐 내렸다가 왔다고 깜빡이 켜는 게 오른쪽에 있다는 걸 또 까먹었네요.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내려서 렌트카를 받고 출발하자마자 박물관에 도착을 해서 박물관을 한참을 돌아보고 지금 오후 4시가 넘을 때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먹는 거를 까먹기도 했지만은 마땅히 먹을 때도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질 않아서요. 박물관에 레스토랑이 있기는 한데 늦게까지 하는 데가 아니라서 먹고 출발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판기에서 당 떨어진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음료를 하나 사가지고 한타 같은 음료인데 데카비타씨 이런 음료를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당도 보충하고 해결을 하고 일단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푼 다음에 저녁 먹을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고야역 인근에 있는 동네라서 그런지 좀 옛 동네 분위기도 좀 나고요. 길이 좁은데 좌회전 차로가 있고 직진 차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상당히 좀 좁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시가 또 오락가락 가기도 하고 좀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일본 여행을 첫날을 거의 다 보내고 있는데요. 많이 피곤하네요.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을 해서 공항에 가고 비행기 타러 한참을 걷고 오늘 상당히 많이 걸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많이 걷고 나고야 센트리아 공항에서도 많이 걷고 박물관도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는 계속 걷는 거죠. 오늘 박물관 본 거는 상당히 좀 전시물들이 너무 알차게 구성이 돼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 사실 자동차나 이 산업기술 이런 쪽으로 별로 관심 없는 분들께는 재미없는 코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설명들이 일본어와 영어로만 돼 있기는 해도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보다 보면은 이 토요타가 자동직기, 직조기를 만드는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자동차로 영역을 넓혀 나가서 지금이 이르기까지의 어떤 발전 과정들을 생생하게 그 역사 속에 과거에 쓰였던 그런 기기들을 그대로 살려서 일부는 또 실제로 움직이는 그 다음 300m 전방에서 그런 동작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까지 보면서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놓은 것들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단편적인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 만들기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었죠.
사실은 좀 도요타가 만들었던 옛날 차들을 좀 보려는 생각으로 갔었지만은 사실 그것들은 되게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 폭넓은 도요타의 일면들을 볼 수 있었던 아주 유용한 계속해서 관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도심 한상 순환 고속도로를 다시 탔습니다. 도심 고속도로지만은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게 좀 특이하네요. 안경은 좁은데 상당히 급한 60도 이상 되는 커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차가 공간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왼쪽이 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네요. 차폭이 넓은 거는 아닌데 양쪽 차체 측면이 거의 벽처럼 서 있는 구조라서 주의하십시오. 상당히 바깥쪽으로 멀리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차들 그리고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을 할 때 상당히 좀 가늠이 좀 어려운 측면은 있네요. 내비게이션상으로 도착 예정 시간이 5시 7분인데 지금 4시 24분이네요. 시간을 고려하면은 주변이 조금 우리나라보다 일찍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당연하겠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해가 좀 일찍 지는 편이죠. 많이 어두워지기 전에 호텔에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교통량이 아주 많은 것보다는 그리고 정체가 심해서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적당한 수준의 교통량이 있는 도로에서 알맞은 속도로 달리는 게 심리적으로는 좀 부담이 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로 변경을 한다든가 갈림길에서 들고 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빨리 달리는 다른 차들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가 달리기는 좀 편하죠. 특히나 이렇게 낯선 곳을 낯선 차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고가도로 위로 계속해서 달리는 환경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계속 지나는 이런 환경에서는 주변 지형지물도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당황스러운 그런 면도 있죠. 길을 잘못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되고요. 내비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낯선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되고요. 호텔로 계속 가는 중에 교통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차들이 계속 줄줄 서 있네요. 오늘 묵기로 정한 호텔은 나고야 외곽에 있는 세토시에 있는 호텔입니다. 왜 외곽에 있는 호텔을 잡았냐면은 내일 아침에 곧바로 도요타 박물관을 갈 예정이라서 도요타 박물관에서 가급적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을 잡았습니다. 물론 아주 거리상으로 가까운 호텔이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좀 저렴한 호텔을 잡았죠. 그래서 나고야 시내 복판이 아니라 나고야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도요타 박물관과 좀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호텔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행의 목적 박물관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정들로 대부분 잡아놨기 때문에 박물관 중심으로 호텔도 잡고 이동도 박물관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밋밋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저는 박물관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오늘 둘러본 토요타 산업기술박물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즐거운 재미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둘러보면서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더 진지하게 자동차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와서 박물관들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2000년대 초반, 2002년, 3년 그때 개인적으로 왔을 때에도 그때는 뭐 박물관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지금은 문을 닫은 토요타 메가웹, 도쿄 오다이바에 있는 메가웹을 방문을 했었고요. 당시 아키하바라 인근에 있었던 JR 일본 국철이죠. 좀 뭐 민영화됐지만 그 JR의 박물관이 아키하바라 인근에 있었을 때 그때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철도 박물관에 가깝지만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 관련 전시물들도 좀 골고루 갖춰져 있었던, 좀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하니 재미있었던 그런 박물관이 있었고요. 2004년에 제가 자동차 생활 기자로 일할 때 혼다가 초청을 해서 혼다의 여러 시설들을 돌아볼 때 트윈닝 모테기에 있었던, 지금도 있죠? 트윈닝 모테기에 있는 혼다 컬렉션 홀을 둘러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벤틀리 출장을 왔을 때 일본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의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만 전문으로 수집하는, 거래도 하는 어르신이 운영하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벤틀리 롤스로이스 전문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번은 정말 박물관만 둘러보기 위해서 온 여행이라 더 알차게 제대로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10년 전인 2015년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둘러본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 자동차 박물관들을 골고루 모터쇼 일정까지 합쳐서 10박 11일 일정을 박물관 둘러보기에 할애를 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쯤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려운 형편인데도 좀 욕심을 내서 이번에는 좀 비교적 비용 적게 드는 가까운 일본에서 그런 박물관 기행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일은 토요타 박물관을 가게 되고요. 토요타 박물관을 둘러본 다음 날에는 조금 멀리 떨어진 시카가현에 있는 고마츠의 일본 자동차 박물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가볼 만한 분들은 다 가보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사실 자동차 메이커 중심으로 박물관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어떤 중심지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 먹고 제대로 한번 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본 자동차 박물관을 코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다 온 이후에는 이제 귀국하는 일정인데요. 귀국하기 전에 잠시 제가 또 비행기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 나고야 공항, 지금의 그 주부 센트레아 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있었던 나고야 공항 인근에 있는 아이치 항공박물관에 들러서 잠시 돌아보고 귀국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순수하게 자동차 박물관만 보려면은 조금 더 일정을 잡아서 일본 각지의 산지에 있는, 사실 프라이빗 컬렉션들도 많이 있고 자동차 메이커들이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들도 있는데 대부분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일정도 좀 급하게 잡은 거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어려워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조금 더 미리 계획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런 박물관들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정체가 상당히 심하네요. 우리나라 퇴근길 정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요. 일본들도 출퇴근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도쿄도 많이 다녀봤지만 도쿄도 출퇴근 시간 정체는 이만저만이 아니니까요. 나고야 역시 대도시기 때문에 정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호텔의 도착 예정 시간은 갈수록 미뤄지고 있네요. 거리상으로는 약 18km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5시 30분 전후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비가 엄청 쏟아지지는 않고 지금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걱정거리 하나는 줄은 셈입니다. 정체가 심했던 이유가 펑크 나고 고장난 트럭 한 대가 서 있어서 정체가 심했던 거네요. 이 교통 관련 정리하는 차들이 나와서 한 차로를 막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뒤로 정체가 아주 심했던 것 약 같습니다. 300m 전방. 차는 예,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일반 도로로 접어들었네요. 낯선 곳이라 이제 긴장의 연속입니다. 어느덧 호텔 도착 예정 시간은 7시 29분으로 늘어났네요. 지금 시각은 4시 50분인데 완전 저녁처럼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를 더 가야 되네요. 이 길, 교차로 체계 이런 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나마 다행히 앞에 차들이 있어서 좀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잡하네요. 이 위로 만들어진 고가도로도 상당히 많아서 교각 사이로 지나가는 만들어진 공간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차선들도 꽤 있고요. 약 5km 전방. 좌측 방향입니다. 자, 이럴 때는 갈등을 때리게 되는데요. 빌트인 내비에서는 직진을 하라고 나오는데 구글 맵에서는 왼쪽으로 고속도로를 들어가라라고 표시가 됩니다. 여러가지 운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안내 문구들이 써있기는 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네요. 무슨 소리지? 띄엄띄엄 일본어를 알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가다가 뭘 놓치면은 내비가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겠죠. 어쨌든 빌트인 내비에서는 직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직진해 보겠습니다. 빌트인 내비와 구글 내비가 계속 싸우고 있네요. 구글 내비는 계속 다른 경로, 원래 경로로 돌아가라고 나오는데 빌트인 내비는 잠깐 제가 좀 잘못 들기는 했는지 다른 경로를 안내를 하다가 다시 길을 잡아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맵상으로 한 도착 목적지까지 6분 정도 남았다고 표시가 되는데요. 상당히 뭔가 시골스러운 분위기의 동네로 들어와 있습니다.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인데 대형 탱크 로리 같은 차가 다니고, 물론 작은 차들도 많이 다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좀 번화한 도심과는 거리가 먼
주택들도 보이고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두운 그런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세토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약 700m 지도상에 전방 그렇다고 나오네요. 좌측 방향입니다. 빌트인 내비가 안내를 한글로 계속 해주고 있는데 주변을 검색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로 안내를 하는 건 아니고 구글 맵을 봐가면서 위치 보정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 빌트인 내비와 구글 맵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비슷한 경로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좌측 방향입니다. 그 다음 200m 전방에서 우측 방향입니다. 구글 맵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죠. 분위기가 참 이번 그러네요. 신호에서 저기 좌측입니다. 건물이 보이긴 하는데 빌트인 내비를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진입로가 다르니까요. 곧 건물이 보이는 걸 좌측 보면은 방향입니다. 그 다음 250m 거의 다 전방에서 왔다는 얘기죠. 좌측 방향입니다. 지도를 좀 보고 미리 확인을 해놨지만서도 안 와본 동네이기 때문에 주변 지형지물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아서 감이 잘 안 잡혔는데 딱 먼 쪽을 보니까 건물 꼭대기에 호텔 이름 루트인이라고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여서 거의 다 왔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무리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것도 좀 걱정이네요. 어쨌든 건 가서 고민을 하기로 하고 잠시 후면은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은 백가에 있는 이번 신호에서 통행도로인 것 좌측입니다. 같은데 보이네요. 호텔 루트인. 계속해서 좌측 방향입니다. 그 다음 50m 전방에서 우측 지점입니다. 진입로가 어디일까요? 표시가 돼 있군요. 이번 신호에서 좌측입니다. 호텔 루트인 주차장 안내. 안내를 좀 보고 와야 되겠네요. 주차장이 많자면은 다른 데다 세우라고 안내가 돼 있네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차를 딴 데다 세우고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호텔 위치는 확인을 했고 주차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주차장 막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어요. 24시간까지 800엔 주차 요금이라고 하네요. 가까운 데다가 세우는 게 낫겠습니다. 해야 되나? 셋을 뽑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